자, 4월 21일 금요일 불금 하태미 경제TV 개장 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의 든든한 지킴입니다. 자, 9시 30분 정도까지 코스닥시장이 지금 1.5%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심리적 찌꺼기, 심리적 불안감의 찌꺼기의 발현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부터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 느낌은요, 이 불안한 매물들, 또 항상 우리 주식의 변동성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금 청년, 2030 청년들의 그 개인 회생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는데 좋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마통,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또 코인도 하고 주식도 하고 지금 주식 투자자의 반이 2030 세대들인데요. 쓴맛을 이렇게 한번 경험하는 거죠. 이러면서 베테랑이 되는 거죠. 군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투가 제일 좋은 훈련이다. 전투를 거듭하면서 베테랑으로 된다 하듯이 이 주식시장 들어왔다가 뜨거 금방 돈 벌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구나 깨닫고 지금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식의 변동성이 좀 큽니다. 코로나 이후에 보면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지금 빠지면 당황하겠죠. 뭐 우리 베테랑도 그런데 빠지면 놀래고 올라가면 흥분하고 특히 젊은 혈기에 그럴 수가 있어서 좀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개장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 어제 시장의 그 하락의 이유를 알면 대책이 쓰는 거 아닙니까? 하락의 이유가, 어제 하락의 이유는 제가 분석을 해드렸듯이 LNF의 공매도 때문이었다. 외국인이 어제 2,300억이나 2,400억 가까이 팔았는데 그게 전부 다 LNF 매도더라.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LNF가 지금 가격에서는 추가적으로 공매도가 나오면 좀 힘든 가격대입니다. 델타 해칭 이론 가격으로 본다면요. 그렇다면 또 그리고 엔캠에 대해서 그 블록딜 해감 물량도 다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 갑자기 뜬금없이 매도했던 거는 이제 그 근거가 좀 사라졌다. 다만 이제 남아있는 변수는 에코프로 BM이 지금 해외 전환사채를 발행을 지금 5천억 정도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근데 말씀드렸듯이 국내 중심으로 한다면 별로 공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만약에 에코프로가 해외 시비를 한다, 아니면 전환사채하는데 해외 투자자가 많이 들어온다, 이러면 공매도가 나올 수 있어서 그 변수는 한번 봐야 된다. 그래서 해외란 말이 들어가는지 이걸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와 관련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그렇게 팔 수 있는 매물이 별로 없어요. 지금 뭐 한국 주식시에 나빠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다 팔아요. 그러면 뭐 할 수 없는 건데, 지금 유독 코스닥이 쭉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지금 9시 한 20분경 전후에서 580억에 일단 주춤하는 모습인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그렇게 매도 압력이 최근 3일보다는 약할 거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거는 이제 우리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 심리적 동요, 불안감, 그런 거 해소가 아니겠냐. 그래서 그 불안한 매물들이 오늘 아침에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또 빠지면 스탁로이나 이런 거 쓰시는 분도 담보 부족 매물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오늘 희망사항은, 그래서 아침에 그런 좀 썩은 물량들, 불안한 매물들 싹 나와버리고 오후장에 싹 반전이 오면 좋겠는데요. 과연 그런 흐름이 전개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길자님, 저는 무료 방송입니다. 제가 수요일만 빼고 수요일은 우리 정혜원님만 대상으로 방송하고요. 저는 여러분과 매일 아침에 누구나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게 주식을 사세요, 파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제가 30년을 경험하면서 단기 주가는 신의 영역이다. 결론이 그겁니다. 오늘 오후에 주가 오릅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그건 알려고 하는 자체가 시간 낭비입니다. 중요한 그런 시간이 있으면 지금 산업동향 좀 더 체크하고
기업 동향도 체크하고, 네, 그리고 델타 해칭 이런 거 제가 모르는 영역 있으면 전문가들한테 연락해서 물어봐서 또 공부하고 배우고, 네, 그러는 게 뭐지? 그래서 전 뭐 여러분께 뭐 지금까지 쭉 경험한 차트 띄워놓고 뭐 주식 사세요, 파세요, 뭐 21세기 어떻고 그런 시간 낭비 저는 안 합니다. 그런 전문가들은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눈만 있으면 다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이제 머리로 투자하는. 그래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혼란 국면에서 덕산 테크피아가 이런 상황이고 이런 회사구나. 전해액이 어떤 거구나. 리튬염이 어떤 거구나. 첨가제가 어떤 거구나. 그런 거 아시고 루트노닉. 네. 루트노닉이라는 회사가 피부 의료기기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그러니까 저 같은 좀 사람들이 특히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주식시장이 합리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뭐 거의 뭐 기업 내용을 알 필요 없습니다. 단타뛰기 하루에 몇 프로 뭐 이익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주식시장이 코인판처럼 돼가지고요. 좀 증권사들이 좀 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외국인들이 9시 24분 정도부터 서서히 순매도를 줄여주는데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외국인들 더 이상 매물이 크게 나올 환경은 아니다. 네, 진선님. MSCI 편입과 관련해서 MSCI 편입은 수요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MSCI 편입되는 종목은 NSCI 편입되기 전에 주가가 좀 오르는 경향이 시장 평균보다 오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MSCI 지금 편입되는 종목이 뭐 몇몇 종목 그런 되기는 하는데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거는 이제 일시적 수급의 문제거든요. 기업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서 너무 그 초점 맞추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급 한번 볼까요? 14분 지났네요. 제가 아까 체크한 9시 38분입니다. 39분이네요. 수급 살펴볼게요. 외국인들 순매수로 들어섰습니다. 코스피에서는요. 코스닥도 순매도가 많이 잦아들었네요. 자,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는 좀 강 건너 불구경을 했지만 오늘은 자기들도 조금 맞더하는 모습이네요. 외국인들은 관망입니다. 아까 15분 전에 비해서 209억 매수했네요. 그래서 지금의 코스피는 아마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런 주식이 빠지면서 지수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코스닥은요, 아까보다 순매도가 줄었네요. 역시 294억 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4일과는 달리 코스닥에 그렇게 팔아야 할 매물이 외국인 매물이 별로 없다. 다만 금융투자는요, 아까보다 한 4억 늘었는데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는 이제는 좀 지난 4월에 매도 압력은 일단락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다만 이제 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 그다음에 어제 테슬라의 급락에 대한 불안감, 심리적 위축 그런 것들이 오늘 경험적으로 9시 30분 정도까지는 작용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오늘 에코프로 BM과 관련된 뉴스는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에코프로의 전환사채 발행 내용에 따라서 NNF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진서님이 MSCI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것도 제 카페에 당연히 그런 게 다 있죠. MSCI에 관해서도 구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게 있을 건데요. 여러분이 그런 자료들은 이게 제 카페 이슈 분석 들어가시면 아마 지난 거라도 여러분의 투자하는 도움이
숨이 충분히 되실 겁니다. MSCI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저도 오랜만에 찾아서 보고 싶네요. 여기 있군요. 이렇게 찾으니까 나오는군요. 자, MSCI 지수 변경과 주가 영향 제가 2021년에 제가 만든 지 좀 오래됐군요. MSCI라는 것은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만드는 지표입니다. 모건 스탠리 산하의 그 글로벌 주식시장 따라가기 위해서 따라가려면 뭐 시가총액 따라서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시가총액의 대부분을 반영하는 종목들로 스탠다드 인덱스를 만들고 그 나머지 종목들은 스몰캡 인덱스가 된다. 스탠다드와 스몰캡으로 거의 다를 반영한다. 그 스탠다드에는 라지 캡이 있고 미드 캡이 있고 스몰캡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뷰하는 날, 월, 전월 마지막 10년을 중에 임의로 날짜를 찍어가지고 자기들이 결정한다. 시가총액하고 유동 비율 등 유통 주식수 이런 거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세미 애뉴얼 이게 메인이죠. 세미 애뉴얼 5월 10일 요게 큰 폭이고요. 그 다음에 쿼럴리 분기별로 요건 좀 작게 합니다. 그래서 요게 주력이죠. 그래서 이번 5월이 좀 세미 애뉴얼에 해당하는 그래서 마지막 영업일 날 장 마감 후에 반영하니까 사실 마지막 날 요 날 이미 매매가 많이 됩니다. 최소 2주 전에 발표된다 하니까 그럼 5월에 변경하면 5월 마지막 날 영업일 날 된다면 5월 중순쯤 발표하겠네요. 그래서 보통 5월 12일 정도, 5월 중순 정도 발표가 되겠네요. 그래서 편입되는 종목은 당연히 편입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지수와 맞추기 위해서 또 편입되는 만큼 매수가 늘겠죠. 편출되면 좀 부정적이. 자, 그래서 경험적으로 보면 발표 날 매수해서 그 마지막 종목 교칠에 매도도 수익이 좀 난다. 네, 이런 내용들이군요. 그래서 요거를 제 자료들 이런 거 다 이렇게 분석해 놨으니까요. 과거 사례들 좀 2021년 재료긴 하지만 이걸 보시면 MSCI가 이런 구조로 이렇게 되는구나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제가 이슈 분석에 많이 해놨기 때문에 검색도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시장 분위기가 싸늘합니다. 2차 전지가 완전히 그동안 너무 심했지 않니? 이런 분위기인데요. 오늘 아침에는 분위기가 아주 싸늘하네요. 2차 전지 전반이 지금은 기업 내용이고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다 투자 심리가 놀래서 던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아침에 끝나고 오후에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요. 소부장들은 그래도 버팁니다. 소부장들은 다시 상승 점이 살짝 늘어나고 있고요. IT는 좀 위축되어 있고요. 오늘은 엔터주들도 약합니다. 엔터주들도 최근에 좀 올라서 그런지 오늘 좀 낙폭이 있네요. 그리고 오늘 시장은 그동안 좀 오른 종목들이 덴티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올랐던 종목들이 크게 빠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 포스코도 마찬가지고요. 포스코도 요즘 좀 움직였더니 오늘 좀 낙폭이 있네요.
풍산도 마찬가지. 2차 전지는 전반이 오늘은 초토하군요. 오늘은 하리하리도 좀 낙폭이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 관련주들도 좀 약폭이 큽니다. 지금 참 전 세계가 이제 냉전으로 돌다 보니까 그동안 30년 평화의 시대를 보내다가 격돌의 시대, 냉전의 시대로 진입하니까 참 모든 게 당황스럽네요. 대만의 TSMC도 국내 투자를 지금 지연시키고 늦추고 뭐 그러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대만의 TSMC도 지금 상황이 어떨지 모르는데 대만의 공장을 지금 투자하기가 껄끄럽지 않겠습니까? 바이오도 약세고요. 자동차도 약세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시나리오를 좀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오전에 불안해하는 매물들이 싹 나와버리고 소부장 이 버티다가 소부장부터 불이 붙기 시작해서 이게 IT로 또 물동이 튀고 그 다음에 그게 2차 전지까지 확산되면서 전약 구간 흐름이 나타나기를 소망을 해보는데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그런 흐름이 올지 아니면 그동안의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반락이 나타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경험적으로 보면요. 사실은 경험적으로 보면 쭉 오르다가 이렇게 큰 음봉이 하나 떨어지잖아요. 그때는 일단 팔고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게 결과적으로 좋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희망사항은요, 우리한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오늘까지 빠진다 이러면 이러다가 다음 주에 또 반등을 줘서 우리가 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지 아니면 쭉 밀릴지 그것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 초반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네요. 네, 23일이님 멘탈 잡기 힘들다. 그럴 때일수록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그러시면 전략에 섭니다. 자, 9시 50분입니다. 수급을 적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가 아까보다 외국인들이 209억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은 거의 뭐 관망 분위기에 왔다 갔다 하고요. 지금 코스피는 1.1% 역시 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빠지면서 코스피도 밀리는 것 같고요. 어제는 코스피는 뭐 강 건너 불구경 했지만 오늘은 코스닥의 불똥을 맞고 있다. 코스닥 시장은요, 외국인 매도는 아까보다 118억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의 외국인 매도 규모는 크지는 않죠. 근데 이거는 지금 외국인 매도라기보다는 뭐 심리적 문제가 작용하네요.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1.9%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제가 그동안 강조드린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은 지금 장고를 보면서 최선의 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어떤 길이 최선의 길인가를 장고를 보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해보시면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겠구나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 이러실 때일수록 망연자실하지 말고 항상 제가 변동성은 기회라고 그랬어요. 변동성이 큰 거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장고의 주식과 현금을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를 아침에 빠졌다가요. 오후에 다시 쭉 회복을 해버렸다. 그러면 그 변동성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항상 우리 하 대표가 변동성은 기회라더라. 내가 이 내 잔고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참 우리 투자자의 마음이 참 어제 그제랑 이틀 사이에 뭐가 변했다고. 기업들은 뭐냐 묵묵히 하는 일을 하는데 이 변하는 건 투자자의 변덕 마음뿐입니다. 변동성은 기회다 잊지 마시고 지금 손실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잔고 상황에서 어떤 길이 최선의 길이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변동성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거 잘 노리시면 손실도 많이 줄이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핵심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은 우리 분석을 했잖아요.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에 어제처럼 그제처럼 이렇게 큰 폭 순매도할 물량이 없다. 그렇다면 오늘은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고꾸라지를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본다면 남아있는 게 이제 심리인데 뭐 우리 사람 마음이야.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보셨을까? 그래서 좀 오늘은 좀 연약한 다음에 후 회복 흐름이 되기를 좀 소망해 보는데요. 저랑 잘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근데 한국증권TV 녹화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오장을 잘 못 보거든요. 그게 좀 아쉽네요. 계속 이동을 해야 돼서. 그래서 여러분 곁에는 이 베테랑이 있으니까 마음 편안하시죠?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마음이 착잡하고 그러실 건데요. 우리 애청자님들, 우리 CEO님들은 변동성은 기회라더라. 항상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내가 포트폴리오 종목들의 평가손이 발생하면 잔고 꼴을 보기가 싫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 잔고를 보시면서 내가 지금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있을까?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 단기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늘 제가 드린 말, 본질을 잊지 마셔야 될 게 지금 어쨌거나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면서 자유진영의 어떤 생산 기지 역할은 한국이거든요. 이미 아시겠지만 전기차 배터리는 한국이 없으면 전기차 시장이 형성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중국을 제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위치 그런 걸 생각하시면 오늘 뭐 예를 들어 2차 전지가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그건 뭐 심리적이고 상식선의 조정이 오지 뭐 그동안에 올란 것들이 막 옛날에 IT 버블처럼 거품이라서 꺼지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니다. 그런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변동성은 여러분들 충분히 기회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 당황하실 건 없어요. 본질적으로 뭐가 본질적인 문제가 나빠진다 이러면 이제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봐야 되지만요. 지금은 이제 뭐 말씀드린 LLF가 빠진 이유도 그런 발행에 따른 공매도 때문에 발생한 일이잖아요. 뭐 회사가 뭐 공장에 불이 났다든지 아니 문제가 제품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담담하게 이 변동성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네, 티오피님 어제 오늘 수익 다 반납하고 현금하는데 고민은 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매매는 분할 매매가 정답입니다. 스스로 어떤 방향성이 진행이 되면 나는 이게 지금 최선이라고 생각해 판단이 드셨으면요.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러면 또 손이 안 나가거든요. 한 20% 해보고 한 20%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원위치 하시고요. 기다 싶으면 조금 더 해보시고
그리고 저랑 그 공부하신 본질이 있는 종목들은요. 네, 이렇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좀 반등 국면이 들었으면요. 또 회복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번 기회에 얼떨결에 막 시덥지 않은 뉴스 내가면서 막 주가를 막 2차 전지 산업 진출한다고 시덥지 않은 회사들이 본질적이지 않은 회사들이 여러 있었거든요. 그런 주식가 한번 빠지면 이제 큰일 나겠죠. 회복도 못하고. 저랑 공부한 주식들은요, 다 제 리포트 보시고 내용들이 다 있으시니까, 네,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 이제 아침 방송 마칠 시간인데요.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어제 하락 국면은 보니까 최근에 사흘 동안에 그 NKM의 자사주 매각분, 그에 대해서 외국인이 판 것들, 그 다음에 어제는 LLF 5억 달러 해외 EB 발행과 관련한 공매도들 그런 것들이 외국인 매물이 겹쳤는데 이제는 외국인 매물이 일단은 더 이상 크게 나올 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걸 전제로 하나 하시고 그럼 남아있는 거는 이제 심리다. 그래서 그동안 쭉 좋다가 쿵 떨어지니까 지금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마음이 지금 쫄아 있는데 이 마음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게 투자 심리다. 옆에 두셔서 제일 희망사항은 오늘 2차 전지, 소부장들. 점점 플러스가 느네요. 소부장들 기세가 아직 살아있는 이 분위기로 봐도 이 분위기가 IT로 가고, 그럼 소부장과 IT가 중심이 돼서 2차 전지도 뭐 화려하지는 않지만 갈수록 좀 심리가 안정되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되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은 제 방송하는 시간까지는 이제 심리적으로 물량이 나온 국면이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희망사항은 전약 후중이나 전약 후강 흐름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유심 보시자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어쨌거나 어제 같은 물리적 수급 악화 국면은 없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건 우리 마음뿐이다. 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투자들의 마음뿐이다. 여기 초점 맞추시고 시장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부장과 IT 중심으로 흐름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초점 맞추시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요. 주말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는 저기 유튜브 녹화가 있어가지고 오후 방송을 제가 못할 것 같고요. 오후는 장을 못 보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주말에 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정의원님, 프로님, CEO님 모시러 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좋아요 까먹으신 분들은요. 좋아요 누르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주말에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